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까 네, 제가 그럼요. 잠깐 들어보니까 너무 멋지게 네. 하시더라고요. 저희 리허설 때 보니까. 네, 긴장도 하나도 안 되시죠? 자, 조금 긴장돼요. 기대됩니다. 자, 네,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주에서 사업하는 뉴스킨 사업가 조선미입니다. 매번 듣기만 했던 줌 세미나에 저의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직장인이었던 저에게 부의 추월차선이 되어준 뉴스킨 사업 성장 스토리에 대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대학병원 마취간호사 뉴스킨 사업 아이 둘 육아를 함께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간호사 경력 17년 차로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일을 지속하려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부서 이동을 하면서 한 부서에서 달인이 될 정도가 되면 다른 부서, 또 가서 적응해서 달인이 될라 치면 다른 부서, 이렇게 계속 철새처럼 적응만 하다 보니 이제 어디 부서를 가도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열심히 배울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경력 간호사인데도 새로운 부서를 이동하게 되면 신규 취급을 받으면서 새롭게 일과 사람에 적응해야 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간호사로 정년퇴직할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운동과 책을 열정적으로 좋아하였고 무언가를 배우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성격에 간호사 일을 하면서도 이 일 말고 돈 되는 일이 없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손으로 만드는 것도 좋아해서 떡을 배워서 케이크 심화 과정도 배우고 버터 케이크와 베이커리를 배워서 카페 창업을 하려고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기도 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직장인의 삶에만 머물며 꿈만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만 나면 배우는 성격에 첫째 아이 출산 후에도 육아하면서 대학에 입학하여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만들었지만 외국에 나갈 수가 없었고, 둘째 아이 출산 후에는 권리소득에 눈을 떠 부동산 공부를 독학하여 건물주가 되었지만 종잣돈이 많지 않으니 한계에 부딪혔고, 일단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부자 관련 책들을 섭렵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책들에서는 사람의 무한한 가능성으로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쓰여 있었지만 현재 간호사 직업을 대입해 보았을 때는 정말 안개 낀 암흑 같은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육아휴직 중에 새로 나온 루미스파를 지인을 통해 전달받고 체험을 집에서 받았는데 저희 집에 쌓여있던 많은 부자 관련 책을 보시고는 지금 쓰는 뉴스킨 제품으로 네가 원하는 권리소득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말에 박명섭 사장님의 세미나에 초대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직장인의 삶만 살아오던 저에게 정말 충격적인 세미나였고 잠이 한숨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네트워크가 무엇인지 뉴스킨의 보상부터 타사 네트워크의 보상까지 유튜브로 2달간 검토한 결과 이 일은 내가 하지 않으면 정말 나중에 억울하겠다라는 결론을 내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피부 관리에 관심이 많아 엄청난 돈을 들여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포를 가지고 있던 제가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피부 좋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임상이 났고 평생 숙제였던 TR90을 통해 다이어트를 TR90을 통해 놀라운 임상을 가지고 확신에 차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직장인 마인드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만으로 정말 잘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뉴스킨을 전달하기 위해 맘카페에 입점하여 프리마켓, 베이비 페어를 쉬지 않고 참가하여 뉴스킨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제품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기회, 그 다음이 제품을 전달한다는 것을 1년 만에 깨닫고 사업의 기회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쇼더 플랜 책을 10번 이상 읽으면 이 사업에 성공한다는 글을 보고 쉬지 않고 책에 쓰여 있는 것을 전달하는 하루로 저의 바인더를 채워가고 시스템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잡으로 사업을 하는 저였기에 퇴근 시간 이후로 30분, 1시간 간격으로 쉬지 않고 데몬, 미팅, 조대로 사업의 기회를 전달하였습니다. 뉴스킨 비전을 보기 위해 작년 미국 컨벤션에 참석하여 내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가
나의 삶을 걸어도 될 만한가를 검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을 다녀온 이후 하와이 트립을 목표로 세우고 투잡이지만 저의 직장 일이 아닌 시간에는 온전히 뉴스킨 사업에 집중하자 정말 레버리지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의 사업 주력 아이템을 TR90으로 정하고 스폰서님과 저의 파트너 사장님, 형제 파트너 사장님과 함께 VTR이라는 시스템에 집중하기 시작해서 레버리지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상관없이 VTR 시스템 안에서 카톡방으로 실시간 식단 피드백, 이벤트, 다양한 아이디어로 집에서도 화상으로 홈트를 진행하며 식단, 운동을 잡아가니 정말 많은 임상 후 소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결과 서울, 광주, 제주 그룹 성장률 탑 GV 3위에 오르는 영광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뉴스킨을 만나고 나서 부의 추월차선 책을 다시 읽어보니 정말 나는 가난과 평범 사이에서 이 삶이 최선의 삶인 줄 알고 지냈는데 뉴스킨의 권리소득을 이해하고는 나도 내 시간과 노동을 바라받는 월급보다 뉴스킨으로 들어오는 권리소득의 맛을 보자 확신이 더 커졌습니다.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하지 않고 직장인으로만 살아갔다면 남들처럼 60까지 일하고 일로부터 은퇴한 삶을 맞이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지금의 대가 지불을 통해 지금은 쉬고 싶고 누리고 싶은 자유를 잠시 뒤로 미뤄두고 뉴스킨이라는 추월차선을 타고 5년 집중하고 일로부터 은퇴하여 젊은 나이에 타입 5의 삶을 누리고 싶습니다. 본질을 알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고 가치를 알면 대가 지불이 쉽다. 이 말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인데요. 제가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 사업의 가치를 알고 있으니 지금 잠시 힘든 것도 힘들지 않고 즐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잘했던 것은 가족과 남들이 뭐라고 하든 한 번도 열정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 쉬지 않고 나의 시간을 쪼개서 레버리지로 활용한 것, 시스템을 배우고 올인한 것입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하지요. 그 나는 놈보다 무서운 놈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계속하는 놈입니다. 이번 세미나가 처음이시거나 뉴스킨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하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아보시고 이 사업을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가장 무서운 놈인 계속하는 놈이 되어보셔요. 어느새 내가 원하는 삶을 누리고 계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세미나를 하게 해주신 리더 사장님 정소연 사장님과 호남의 리더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명불허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전부터 정서연 사장님이 너무나도 극찬을 하고 조선미 사장님을 추천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기대하는 오늘이었는데 역시나 네, 너무 훌륭하시고 사장님의 스토리가 너무 자극이 되는데 저희 광주에서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시작을 했지만 예전부터 항상 저녁에 세미나가 있었어요. 투잡 세미나가. 근데 저녁에 시간을 투자하셔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그들 사이에서 조선미 사장님은 언제나 일찍 오셔서 네, 항상 참석하시고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참석을 하시는 걸 보고 저는 투잡을 하시는 분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현직으로 간호사였다는 걸 제가 알게 되고서 너무나도 깜짝 놀랐고 또 게다가 159% 성장률, 네, 3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사장님의 성과도 너무나도 축하드리고 오늘의 스피치도 감사히 들었다는 뜻에서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극이 많이 됩니다. 네. 잠을 깨게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조선미 사장님의 이런 마이스토리를 들었고요. 이제 다음은 저희 메인 강사님의 강의를 들어볼 차례인데요. 이분을 모르시는 분들, 뉴스킨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분을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팬층이 아주 두텁죠. 유튜브에서 저희들이 뭔가 내 마음에 너무 혼탁한 것이 가득 차서 채로 확 걸러줬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저희가 유튜브에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나에서 뉴스킨. 그렇게 하고 이 사장님의 강의를 듣습니다. 오늘 직접 모시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프레젠셜 앰버서더 나예서 사장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잘 들리시면, 시간이, 제가 40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40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뉴스킨의 그 비전을 다 전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최선을 다해서, 많은 분들이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예서라고 하고요. 오늘 처음 이 세미나를 듣게 되신 분들이나 아니면 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아직 뉴스킨이라는 그 비즈니스가 굉장히 낯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저는 뉴스킨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그 인생에 어떤 질문들을 많이 드릴 거예요. 그 질문을 통해서 한번 내가 충분히 생각을 해본 후에 내가 과연 내 인생에 이 뉴스킨을 검토해 볼 만한 일인가 이것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세미나의 제목은 파이브라고 하는 5년 후의 완벽한 삶에 대해서 준비를 했어요. 저는 뉴스킨에 처음 입문했었을 때 어떠한 것에 대한 희망이 있었냐면 만약에 당신이 이 안에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면 5년 후에 당신의 삶이 완벽하게 바뀔 것을 믿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했었을 때 제가 그때 당시 하고 있는 일로는 5년 후에 완벽한 삶은 전혀 제가 꿈꿔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사장님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뉴스킨을 만난 후에 5년 후의 그 삶이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모두 다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비즈니스를 좀 더 세세하게 검토해보는 시간에 어떻게 보면 제 비즈니스 세미나가 길라잡이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는 사장님들께서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이세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 2명이 있다라면 지금 채팅창에 막 올려줘 보실까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 2명 있다. 난 당장 생각난다. 한 명만 생각난다. 그래도 한 명 적으셔도 돼요. 유들이 없는 분들은 2명 얘기하면 꼭 2명이 없어서 안 적으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난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라고 생각했었을 때 확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면 그분을 한번 채팅창에 서로 공유를 해보셔도 너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떠오른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떠오르세요? 그 사람들이 떠오른 이유. 그 사람들이 떠오른 이유가 있다라면 그것 또한도 한번 적어보실까요? 나는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이것들을 한번 공유를 해보실까요? 채팅창에. 행복해 보여요. 허병청 주민회 사장님, 손영규 사장님, 김정아 사장님 이름이 지금 무지하게 많이 올라오네요. 행복해 보이고 자유로워 보이고 열정적이 보이고 자, 제가 여기서 또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사람들이 떠오른 이유를 여러분들께서 적으셨어요. 이 채팅창에 안 적으셔도 혼자 계속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떠오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을 대셨는데 되게 중요한 건 그 대상자가 누가 많으신가요? 행복한 그 주인공의 대상자가? 저는 뉴스킨에 와서 한 1년 정도 비즈니스 하고 나니까 내 주변에서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처럼 행복해지고 싶다. 라고 생각했던 그 명단을 싹 적었는데 그게 다 모든 뉴스킨 사업자였어요. 그게 저의 스폰서님이셨고 그리고 저의 영향력 있는 형제 라인이셨고 지금은 너무나 위대한 그룹을 이끌고 계신 많은 그 리더 상장님들이셨어요. 근데 안타까웠던 건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하기 이전의 삶에 내가 내 주변 안에서 정말 저분의 삶을 담고 싶다라는 롤모델을 삼을 만한 그 직업군이나 아니면 그런 인생관을 갖고 계신 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뉴스킨에 오니까 닮고 싶은 분들이 저는 지금 20명도 넘어요. 근데 그 많은 분들이 닮고 싶었던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적인 그 물질적이나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이 한 가지만 충족해서는 절대 그분의 삶이 행복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를 듣고 계신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만약 내가 살고 싶은 인생 5가지를 만약에 살아볼 수 있다라면 어떤 인생을 살아보고 싶으신지를 채팅창에 한번 적어보실래요? 시간을 잠깐 드려볼게요. 오늘은 답하고 적고 하는 시간이니까 굉장히 편하게 저랑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살고 싶은 인생 5가지를 살아볼 수 있다라면 나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자, 시간을 요건 잠시 드려볼게요. 음원소득자, 여행작가, 시간여행자, 작곡가, 예, 연예인도 있으시네요. 진짜 다양한 직업군들이 나오시네요. 건물주, 부자 엄마, 부자 아내, 가수, 세계여행가 난리 났습니다. 야, 사장님들이 이렇게 다양한 인생을 살아보고 싶으시네요. 저는 개그맨이 되고 싶었어요. 인생을 만약에 살아볼 수 있다라고 하면 잠깐 개그맨이 한번 되고 싶은 적이 있었는데, 제 개그 스타일이 사실, 이렇게, SBS 공중파용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일찌감치 접었고요. 이 인생을 살아볼 수 있다라고 하면,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만약에 내가 원했던 거, 내가 그려왔었던 거, 이런 것들을 내가 살아볼 수 있는 5가지가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라면 어떤 것들을 살고 싶었는지를 다 적어봤었어요. 뉴스킨을 시작했었을 때. 근데 중요한 건, 그 일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로 된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여기서 뉴스킨을 하고 있지 않겠죠. 그때 그 현실 점검이 됐던 것 같아요. 오늘 사장님들이 저와 어디까지 공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왜 뉴스킨을 선택했는지 오늘 제 이야기 할 거예요. 사장님들은 어차피 일방적으로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제 알바가 아니고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만 다 하다가 오늘 나갈 예정입니다. 이런 질문 혹시 받아본 적 있으세요?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혹시 채팅창에 공유하실 분 있으세요? 당신 무엇 때문에 삽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확고하게 대답할 수 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삽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질문을 좀 더 쉽게 바꿔볼게요. 저는 뉴스킨 초기 사업자 때 어떤 책을 통해서 이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통해서 굉장히 불쾌했던 건 뭐냐면 당신 뭐 때문에 살아라는 그 질문이 제가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는지를 딱히 설명하지 못했어요. 근데 질문을 바꿔봤더니 거기서 조금 더 쉽게 실타래가 풀리는 걸 제가 알게 됐거든요. 당신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버세요? 라는 그 질문을 했었을 때 정말 많은 것들을 제가 생각을 스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열심히 돈을 버는 행위에 90%의 제 인생의 모든 시간을 쏟고 있었는데 과연 너 뭐 때문에 돈 벌어? 라고 물어봤었을 때 내가 딱히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음.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대학교를 졸업했고 대학교를 졸업하다 보니 취업을 하라고 했고 취업을 하다 보니 직장을 다니게 됐고 직장을 다니다 보니 직장 생활에 한계가 왔었을 때 그냥 내 장사를 하고 싶었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나는 돈을 버는 행위를 했는데 중요한 거 너 돈 왜 버는데? 라는 질문을 했었을 때 제가 단 한마디도 나 이것 때문에 돈 벌잖아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을 누스킨에 와서 찾게 됐어요. 그냥 직장 생활 월급 받으려고 했고요. 그냥 내 생계 책임지고 싶어서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누스킨에 와서 내가 왜 돈을 벌지? 내가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지? 이걸 놓고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질문을 저한테 하기 시작했었을 때 저는 이런 것 때문에 뉴스킨 합니다. 오늘 제가 왜 뉴스킨을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여기서 이 부분들이 공감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잘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나한테는 이게 공감이 되지 않아요 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부모님 용돈 드릴 때 생활비 계산하느냐 머리 굴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만 바라보면서 남편 능력에 기대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용돈을 드릴 때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부모님한테 가장 큰 돈을 드렸던 게 50만 원이었었어요. 근데 제 월급이 진짜 많이 받아야 300만 원? 그리고 보너스 달에는 400만 원? 이게 고정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부모님 용돈을 드릴 때 일단 제가 다 우선순위인 거예요.
월세 내고 휴대폰비 내고 뭐 보험료 내고 나머지 제 생활비하고 또 사고 싶었던 것도 사고 그리고 또 해고 싶었던 것도 하고 그러고 나서 진짜 형편이 되는 대로 10만 원, 20만 원 어쩔 때는 드리지도 못하고 근데 제가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릴 때도 항상 맘 편하게 몇백만 원을 드린다든지 내 월급 전체를 다 드려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부모님이 지금 현재 일을 열심히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했었었고 아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모으면 부모님 꼭 용돈 드려야지. 근데 직장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부모님한테 맘 편하게 머리 굴리지 않고 생활비 계산하지 않고 용돈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만 바라보면서 남편 능력에 기대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이거는 많은 분들이 반감을 사실 수 있는 얘기지만 저는 남편한테 기대서 월급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집안에서 살림을 하면서 저희가 인생을 살고 싶진 않았어요. 저도 한 여자로서 태어나서 물론 누군가의 아내로 살기도 하지만 남편 능력에 기대 산다라는 것만큼 내 꿈을 다 포기하고 사는 그 미련한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다른 분들이 이렇게 사는 분들이 미련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었을 때 남편의 기대 사는 그게 얼마나 미련했던 건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왜요? 저는 사실 이렇게 열심히 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 누구보다도 잠 많고요. 굉장히 게으르고요. 어디 나돌아다니는 거 싫어하고요. 그냥 퇴근하면 술만 좋아하던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연애하는 제 남자친구가 20대 때부터 억대운 봉자인 거예요. 직업군이 아무래도 특수 직업군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액션 배우라는 그 직업을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 액션 배우의 그 학교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무술 지도를 하면서 남편이 그 받았던 몸값은 한 달에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씩 받아가면서 20대 때부터 너무나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그분은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내심 어떤 게 있었냐면 이 남자랑 결혼하면 내가 결혼하고 나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겠다. 약간 이런 희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인생은 내 뜻대로 굴러가지 않더라고요, 절대. 그 남자분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한 건 사실이지만 정확하게 그 남자분과 연애를 10년 정도 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30대가 돼서 그분과 결혼을 할 때쯤에는 이미 그분은 사업을 4-5번 정도 말아먹은 상태였어요. 어 그때 사업이 한 번 망하고 2번 망하고 3번 망할 때까지는 괜찮은데 나중에 4차 5차 때는 모든 것을 다 끄집어 가지고 대출까지 받아서 마지막 투자했던 거가 굉장히 심각하게 망하면서 저희는 결혼과 동시에 마이너스 2억 5천에서 저희 부부 생활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남편한테 기대서 산다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그 미래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이때 결혼과 동시에 저는 깨닫게 돼요. 그치만 결혼이 장난입니까? 남편이 사업이 망했다고 해서 이혼을 할 만큼 저 그렇게 의리 없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 아이가 없지만 아이를 낳으면 내 형편에 맞춰서 필요한 것을 정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 친구들이 애기 엄마들이 되게 많고 제 친구들이 20대 때 결혼한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직장 생활을 하지 않거나 본인이 남편 월급에 맞춰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대부분이 아이한테 해주고 싶었던 거, 사주고 싶었던 거, 보내고 싶었던 학원, 가르치고 싶었던 거 이게 남편이 정해져 있는 그 월급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만약에 아이가 태어난다라면 이 아이가 진짜 해주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 진짜 많이 했었었고요. 그리고 친구들과 밥 먹을 때 매일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랑 일어날 때 얼마씩 걷어야 되지? 150원까지 맞춰 걷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능력 있고 잘 나가는 친구였다라면 이 친구도 야 오늘 밥값 내가 쏠 테니까 오늘 그냥 우리 쿨하게 만나자 라고 얼마든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언제든지 다 만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야 되는 이유 불편하지만 만나야 되는 이유 그게 저는 다 제 능력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유가 있는 삶이라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밥 사주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그들한테 얼마씩 얼마씩 걷어야 되는 거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다 쏘고 살면서 이런 것들을 나누고 살고 싶었던 게 제 작은 소망이었고요. 다른 사람이 돈 많이 벌어도 욕하면서 배합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20대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제 친구들 중에서 장사해서 잘 나가는 친구들은 다 씹을 대상이 돼요.
다 도마 위에 올라요. 그 친구들이 돈을 버는 것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저 친구 부럽다 이게 아니라 부러우면 왜 항상 욕을 해야 되죠? 그건 저는 내가 갖지 못하는 거에 대한 열등감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어렸을 때부터 깨달았었거든요. 내가 나중에 진짜 돈을 벌게 되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다른 사람이 돈 많이 벌고 해도 내가 능력이 있다라면 절대 그 사람 배합하지 않을 거예요. 얼마든지 여유 있게 그 사람 인정해주고 축하해주고 진심으로 마음으로 통하는 친구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남편이 사고 쳐도 남자가 경험이야 하면서 어깨에 쿨하게 다독여주고 싶은 그런 쿨한 여자. 지금 들으시는 남자분들 되게 부럽죠. 저는 약간 중성적인 것 같아요, 좀. 남편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빚도 지고 뭔가가 사업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해봤지만 저는 사실 남자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어떤 남자가 경험의 폭이 굉장히 좁아서 이 세상에 이것만이 전부라는 걸 알고 있는 그 사고방식보다 오히려 여러 가지 다 해보면서 모든 걸 다 겪었었을 때 그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잡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남편과 왜 싸웁니까? 결국에는 그러한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투자하고 사업을 하는 거가 저희가 너무나 큰 위험 부담과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정을 위해서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능력 있는 아내라면, 내가 따박따박 들어오는 권리소득이 만약에 있는 여자라면 그달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한 달 만에 다 날려도 그 다음날 그 돈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나요? 뉴스킨 소득은 그 다음 달에 날려도 들어올 수 있는 소득이라는 게 이해됐기 때문에 저는 이 비즈니스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 남편 혹시 이거 보고 계시다면 사고 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제. 자,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전혀 제 삶에 지장이 없어서 받을 생각 안 하고 주고 싶어요. 어. 많은 분들이 가까운 사람과 틀어지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의외로 이런 돈 문제 때문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았어요.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었을 때 그만큼 불편한 게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과 돈 관계를 했었을 때 나중에 혹시라도 받지 못했을 때 그 관계가 어떻게 형성될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거절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거절받는 사람도 불편하고 빌려주면서도 불편하죠. 왜? 혹시라도 빌려주면서 항상 받지 못할 것까지 생각이 늘 들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친구 잃을까 봐라는 그 걱정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살면서 돈 관계를 절대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빌려준 적도 없고 빌리지도 않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에 제가 한번 큰 돈은 아니지만 빌려준 적이 있어요. 늦었긴 딱 6년 차가 되니까 안 받을 생각하고 한번 빌려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지금 돈 끌어오시면 안 돼요. 그냥 제 삶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액수여서 그랬어요. 그치만 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줘도 만약에 혹시나 받지 못하더라도 어차피 신뢰하는 분이니까 뭐 빌려주긴 했지만 만약에 받지 못하더라도 제가 원망할 것 같지 않아서 빌려줬어요. 근데 제가 이러고 싶어서 했던 뉴스킨인데 최근에 이걸 잃었네요. 그래서 이게 참 뉴스킨에서 너무 신기하고요. 지칠 때 온종일 잠만 자고 싶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 진짜 잠 많아요. 그냥 왼종일 놔두면 2박 3일도 자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집안에 텔레비전과 무한도전과 저만 있으면 7박 8일도 잘 수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못 자요 그렇게. 이렇게 잠만 자고 싶은데 왜 매일 쳇바퀴 같이 일어나야 되고 쳇바퀴 같이 잠을 자야 되고 왜 내가 일어나야 되지 않는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저는 지금 안 자고 싶은데 왜 자야 되죠? 이런 사람이 너무 싫었었어요. 그리고 언제든 사랑하는 사람들과 여행을 가고 싶었었어요. 내가 진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월차 내서 샌드위치 낀 날 이런 날 잡아갖고 사람이 떼거지같이 모이는 그런 여행 시즌이 그럴 때 말고 그래서 되게 싼 값에 모두가 몰려서 가는 그런 여행 말고 오늘 당장이라도 야 내가 비행기 값 쏠 테니까 나랑 떠나자 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간도 내가 정할 수 있고 날짜도 내가 정할 수 있는 그런 삶. 근데 중요한 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삶이 돼도 중요한 건 상대방이 이런 여유가 없으면 같이 못 가더라고요. 최근에 뉴스킨 하면서 그것도 깨달았어요. 아 그래서 왜 뉴스킨 비즈니스를 더 많은 사람한테 전해서 그도 나 같은 자유를 누리게 해야 되는지를 더 많이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꼭 이 비즈니스 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월급만 기다리느라 못 빠지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어땠냐면 매달 25일이 저는 월급날이었거든요. 그래서 25일이 되면
오전부터 신나요. 왜? 일단 월급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오후 되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왜? 다 훑고 나갔어요. 통장에 어느새 어디 하면서 다다다다다 하면서 빠져나간 그 내역만 남아있고, 저는 다시 그 다음 달 월급을 하루 만에 기다리더라고요. 카드값 빠져나가고, 보험료 빠져나가고, 핸드폰비 뭐 다다다다 빠져나가고 나가고 나면 또다시 저는 그 다음 달 월급을 기다렸어요. 저는 제가 사치가 심한 것도 아니고, 명품을 좋아한 것도 아니고, 무언가가 내가 큰 씀씀이가 있어서 이런 게 아닌데, 왜 나는 매달 매달 이렇게 살아도 결국에는 목돈 한번 만져볼 수가 없는 걸까? 이런 고민을 직장 생활 하는 10년 차 내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 나는 현금으로 뽑아본 적이 없는데 왜 지들끼리 넣고 빼고 이걸 반복하는 거야, 지금. 이 새끼들 이거 자기들끼리 숫자로 조작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제가 사실 잠깐 동안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또 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는 한도 신경 안 쓰고 체크카드만 써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보고 싶었어요? 카드로 긁으면 그 다음 달에 다 빠져나가요, 월급으로. 그래서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게 그냥 체크카드에 한도가 빵빵한 거야, 그냥 제 현금이. 그래서 다음 달 빠져나가는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쇼핑하고 싶으면 확 긁고, 먹고 싶으면 확 긁고, 내가 사고 싶으면 그냥 확 긁고, 그냥 한도 안 쓰고서 그냥 내가 있는 한도 내에서 자유를 느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내가 갖고 있는, 돌고 있는, 현재 만질 수 있는 그 현금이 내 자유만큼 주어진다라는 거? 결국엔 그 현금이 나의 모든 선택권을 줍니다. 근데 카드를 쓴다? 카드는 절대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미리 부채를 땡겨 쓴 겁니다. 돈 걱정 없이 마음껏 쇼핑해보고 싶었고요. 매달 월급하면 30만 원은 저한테 쇼핑비였어요. 월급을 타면 30만 원 저한테 한 달을 열심히 일한 대가로 30만 원은 늘 제가 사고 싶은 옷 한 벌씩을 사는 게 저한테는 그때 작은, 어떻게 보면 저한테 욕구를 채워주는. 그리고 남편과 가족과 절대 돈 때문에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가장 많이 싸웠던 게 이거예요. 부부가 엄청 싸워. 안 싸우는 부부 물론 없을 거예요. 저희 부부도 진짜 정말 많이 싸웠었어요. 그렇게 10년 동안 연애를 했는데도 많이 싸웠어요. 근데 제가 정말 많이 징글징글하게 쉬었던 게 뭐냐면 그 원인을 또 캐고 또 캐고 또 캐서 결국엔 딥하게 들어가 보면 결국에 그 근본 원인은 돈이더라. 제가 그거를 깨달았었을 때 진짜 돈이 징글징글했었거든요. 돈이 좋아서도 싫어서도 징글징글했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돈이 도대체 뭔데 이 가족과 남편과 지인 사이를 갈라놓지? 결국에는 부모님에 관련된 얘기도 나누다 보면 다 돈이고, 남편과 싸우는 그 사소한 이야기도 나누다 보면 다 돈이고, 제 친구들 주변에서 부부싸움을 했다는 얘기를 다 들어보면 결국엔 돈이고, 저는 이런 사소한 것들이 사실 너무나 싫었던 것 같아요. 가끔은 집 나가서 호텔에서 그냥 혼자 자고 싶어요. 혼자. 이거는 남편과 아니에요. 혼자. 혼자 그냥 영화 보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조식 먹고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면서 왼종일 푹 널브러 자고 그냥 혼자서 호텔에서 만끽하는 이거 너무너무나 해보고 싶고요. 부모님 친구들 모시고 통 크게 쏘고 싶어요. 아버지 어깨에 으쓱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부모님 아빠 가장 친한 동네 분들 다 불러. 그리고 내가 버스 대절해 줄 테니까 리무진 버스 대절해 줄 테니까 어디 여행 갔다 오세요. 그리고 전체는 저희 부부가 다 쏩니다. 이래서 이렇게 플래카드 딱 버스에 걸고 아버지 친구들부터 싹 보내드리고 싶어요. 이런 게 저는 버킷리스트였거든요. 근데 현실은 직장 생활 10년 차에 쳇바퀴 같은 기계 같은 삶을 10년 동안 반복을 했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40대에서 그 삶이 저를 언제부턴가 누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많은 분들은 그래요. 어떻게 32살에 이 일을 알아차렸어?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저는 뭐였었냐면 20세 초반부터 30살까지 제가 직장 생활을 해봤더니 아무것도 난 변한 게 없더라. 나는 그냥 나에서 그대로 있더라. 단지 생활에 쩌들어 있는? 그냥 이걸 기계처럼 하고 있는 내가 있더라. 그러면 지금까지 10년 동안 살아도 변하지 않은 내가 앞으로 40살 때까지 이 똑같은 일을 해도 내 삶이 바뀌겠냐. 저는 이게 10년 동안 살아온 제 인생을 통해서 완벽하게 현실 점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40대의 삶이 굉장히 저는 두려웠었어요. 20대 때부터 나는 40살이 되면 놀 거고, 매일 여행 다닐 거고, 매일 잠잘 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거고, 쇼핑 많이 할 거야 라는 막연한 꿈을 꿨었는데, 막상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30대가 되니까 그렇게 못 살겠는 걸 알았어요. 많은 분들 지금 이런 현타가 와 계시다면 분명히 용기 내셔야 됩니다. 그때 두 분류로 나뉘어요. 그걸 알지만 머무르는 사람. 그걸 알고 나서 깨닫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쳇바퀴를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 저는 발버둥 쳤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매달 마이너스 그 월급의 한계가 있었어요. 늘 50만 원이 저는 50만 원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내 월급에 딱 50만 원만 있었으면 남편이랑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을 수 있을 텐데. 이런 게 저는 늘 막연하게 있었거든요. 그때 깨달아요. 내가 하고 싶었고 내가 살고 싶었던 삶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로 절대 이루며 살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었을 때 저는 정확하게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마음속 안으로 누스킨을 만나긴 전이었지만 이를 갈고 다짐했어요.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된다.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돈으로부터 난 무조건 자유한다. 이거를 매일 세뇌를 했었거든요. 이걸 세뇌했더니 이런 최고의 도구가 저한테 기회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은 내가 그렸던 삶을 혹시 살고 계세요? 내가 20대 때 처음 직장 생활을 했었던 그 순수한 마음에 그렸었던 그 삶을 혹시 살고 계세요? 내가 처음에 가게를 오픈했었을 때 꿈꿔왔던 그런 자영업의 삶을 지금 혹시 살고 계세요?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배우고 싶었던 거, 꿈꿔왔었던 5년 전이나 그 10년 전의 그 모습이 지금의 그 모습이 여러분은 만족하고 혹시 계십니까? 저는 그렸던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이 질문에 아니요? 아니요라고 엉엉 울었어요. 절대 아니요. 그게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치지 않게 뉴스킨을 늘 초심으로 내가 뉴스킨을 왜 택했는지를 생각하게 하고 늘 지치지 않게 해주는 저의 Y예요. 나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 제가 이 얘기를 진심을 다해서 비즈니스를 전해도 아직 나는 시간이 있어. 아직 나한테는 시간이 많이 있어. 라는 대답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어, 정말 정신 나간 소리예요. 어떻게 장담하세요? 내 인생을? 내가 얼마큼 만에 시간이 주어질지 어떻게 장담하세요? 내가 과연 몇 살에 죽을지? 내가 과연 언제 어떻게 될지? 내가 지금 당장 똑같이 지금처럼 살지? 잘 될지 못 될지? 어떻게 나의 그 시간을 많이 남아있다라고 책정할 수 있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위험한 발언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세미나를 듣고 계신 분들, 나에서도 앞으로 저한테 시간이 얼마큼 주어졌는지 전 몰라요. 그냥 매 순간을 빨리 하루빨리라도 내가 하고 싶었던 걸 다 하면서 살아야지 이 마음밖에 없거든요. 제가 뉴스킨을 이렇게 누군가한테 전달을 받았었을 때 할까 말까 두 가지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들도 뉴스킨을 누군가한테 전달받으셨고 누군가는 그걸 선택하셨을 거고 누군가는 선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바깥에 필드에 나가서 누군가한테 이 비즈니스를 선택해도 전달을 해도 그분도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결국 이거 두 가지 말고는 없거든요. 근데 제가 뉴스킨을 선택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뉴스킨을 시작한다라는 그 도전의 두려움보다 뉴스킨을 저는 선택하진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이 도전을 시작한 그 이들을 지켜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전 더 컸어요. 만약에 나는 용기가 나지 않아서 안 했는데 이거를 그때 나보다 더 용기를 내서 시작한 그가 혹시라도 내가 이루고 싶었던 저 삶을 살면 어떡하지? 난 그럼 그거 죽기보다도 못 볼 것 같은데 이게 저한테는 솔직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뉴스킨을 그래서 103호라는 서울의 그 세미나장에 혼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미나장에 와서 정확하게 검토를 하기 시작했어요. 쟤한테 전해준 이 비즈니스를 전해준 제 친구가 뉴스킨을 막 사업 설명을 했었을 때 저는 제가 잘했던 거 딱 한 가지는 그 친구의 얘기를 듣고 네이버에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네이버에 다 초딩이 대답하는 거 혹시 아시나요?
네이버에 초딩, 중딩들이 대답해 주는 거 혹시 알고는 계신가요? 많은 백수들이 댓글 부대가 훨씬 많다라는 거 아십니까? 전문적인 직업군이 댓글을 안다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거 혹시 아세요? 근데 왜 제 인생을 네이버에 맡기세요?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류 중에 하나예요. 그때 제가 잘했던 건 그때 제 친구가 전했던 이 비즈니스를 네이버에 물어보지 않았어요. 103호에 이 사실을 이 얘기해 주는 강의장이 어디야? 그리고 서울에 혼자 버스 타고 올랐어요. 그리고 너 따라오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면 제 옆에 와서 조잘조잘 거리면서 뉴스킨에 대한 그 장점만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싫었어요. 내가 객관적으로 검토할 테니까 나 따라오지 마. 그리고 그 친구는 저한테 정확하게 티켓팅만 해줬고 저는 103호 강의장에 혼자 앉아서 그 친구가 밤새 앞자리에 티켓팅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문 바로 맨 뒷자리인 103호의 그 맨 뒷자리에 바로 문 옆에 앉습니다. 이 세미나를 저 혼자 들어왔으니 혹시나 저 강사가 다단계 뉘앙스를 딱 풍기는 순간 뒷문으로 바로 튀어나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저는 뉴스킨 강의를 제대로 검토하게 됐고 그 강의 안에서 제가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그 강사분이 뉴스킨 이래서 해야 됩니다라는 소리를 단 1도 하지 않으셨어요. 앞으로 당신의 그 5년 후, 앞으로 당신의 그 10년 후로 정확하게 질문을 던지셨었고 제가 아까 했던 얘기처럼 그리고 앞으로 경제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었고 이러한 시대가 앞으로 바뀌어 나갈 거에 당신은 뭘 준비하고 있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었어요. 저기엔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었었고 그때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뉴스킨의 비전을 1000% 확신하고 맹신을 하게 됩니다. 미쳐서가 아니에요. 저는 누구보다도 부정적인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남의 얘기 절대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랬던 제가 현장에 와서 그 사실을 직접 눈으로 검토하고 그 강사가 얘기하는 그 가이드대로 검토를 다 해보기 시작하고 나서 저는 뉴스킨 대리점을 일주일 만에 바로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보상 플랜이 명확하게 이해가 됐기 때문이에요. 오늘 초대하신 분한테 꼭 물어보세요. 이 일이 어떤 보상의 구조를 갖고 있길래 저런 결과를 낼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시고 저는 그 보상 플랜이 이해가 된 순간 이거는 안 하면 빠가라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제 머리를 굉장히 쓰다듬었습니다. 예수야, 너 어떻게 이걸 알아들었어? 네 인생에 어떻게 이게 왔어? 그때 저는 제가 다니던 직장을 전업을 하고 뉴스킨을 딱 검토한 후로부터 정확하게 3개월 동안 회사에 인수인계를 하고 뉴스킨에 완전히 전업을 합니다. 그리고 뉴스킨의 대리점에 일주일 만에 된 순간 3개월 동안 제가 뉴스킨 입문과 동시에 커미션을 벌었던 이력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야, 뉴스킨 거 돈 안 돼. 한물 갔어. 다단계야. 그리고 그거 먼저 시작한 사람이 돈 벌어. 저는 참고로 제 스폰서님보다 제가 커미션 더 많이 받았었어요. 3개월 동안 안에 1200만 원의 커미션을 벌면서 제가 깨달았던 건 이 세상에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에 갇혀서 살길래 무슨 이야기를 해도 도대체가 듣지 않는 걸까. 단순하게 비교만 해봐도 내가 어쪽 구조에서 일을 해야 될지가 명확해졌었거든요, 저는. 뉴스킨은 선택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뉴스킨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지금 제가 이야기했었던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 단 몇십 프로라도 공감을 하신다면 수익의 형태를 반드시 바꿔야만 합니다. 내가 벌고 있는 수익 그대로 앞으로 아무리 많은 소득을 버셔도 수익의 형태가 바뀌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똑같이 사실 거예요. 똑같이 시간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바쁘실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나중에 노후에 후회를 하실 거예요. 저는 선택했어요. 뉴스킨이 다단계라서 선택했어요. 내가 옆에 주변에서 보는 행복해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 직장인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는 알았어요. 내가 직장 생활을 계속하는 한 저 사람들처럼 똑같이 같이 살겠구나. 내가 행복해 보이지 않는 저 모습을 나도 똑같이 걸어가는 길이겠구나. 근데 수익의 형태를 바꾼다라는 거,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수익의 형태를 어떻게 바꾼다라는 거지. 지금부터 정확하게 짧게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더 자세한 상세한 설명은 반드시 후원자분께 직접 여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저는 오른쪽 소득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10년 동안. 10년 동안 7년 차가 됐었을 때도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차곡차곡 올랐었어요. 근데 제가 표준화를 짓기 위해서 그 소득을 그냥 예시를 들어놓은 거예요. 제가 평균 250을 벌었더라고요. 결국에는 보너스까지 다 나누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뉴스킨 1년 차에는 40만 원의 소득이에요. 근데 이 1년 차의 소득이 이 비즈니스를 굉장히 잘 전개만 해 나가기 시작하신다라면 배운 대로,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린 건 선배가 배운 대로예요. 바깥에서 뉴스캔 하다 간둔 사람 얘기 절대 듣지 마세요. 제가 1000% 장담할게요. 스폰서가 알려주는 대로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자, 1년 차에 이 뉴스킨 커미션이 7년 후에는 2,560만 원이 되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일이 이 40만 원이 2,560만 원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나 갖고 계세요? 저한테는 0%였어요. 0%가 아니라 마이너스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소득 구조예요. 뉴스킨이 이것만 이해가 되신다라면 절대 안 하는 이유가 없어요. 제가 선택했던 건 이 40만 원이 어떻게 2,560만 원이 될 수 있는지 보상을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자, 뉴스킨의 이 보상을 이해하시려면 레버러지 플랫폼 확장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레버러지는 경제 용어입니다. 이걸 예시를 정확하게 들어드릴게요. 만약 30일 동안 1원이 매일 2배씩 늘어난다면 첫째 날에는 1원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당연히 2원이겠죠. 자, 셋째 날에는 4원, 넷째 날에는 8원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16원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처음에 제가 드렸던 질문처럼 만약 30일 동안 이게 이어져 진다라면 30일 후에 과연 이 1원이 얼마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2배씩 늘어난다면? 정답은 10억입니다. 자, 반드시 뉴스킨 비즈니스는 이 1원이 10억이 되는 비밀을 보셔야 돼요. 여기에는 어떤 공식이 숨어 있길래 저 1원이 과연 10억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뉴스킨을 셋째 날, 넷째 날에 그만둡니다. 셋째 날, 넷째 날에 그만두는 이유는 내가 4원을 벌고 있으니까 뉴스킨이 4원으로 보이는 거예요. 뉴스킨은 어떤 분이 잘하는 줄 아세요? 내가 지금 1원을 벌고 있지만 뉴스킨 비즈니스가 30일 후에 10억이 될 거라는 걸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뉴스킨을 엄청나게 저는 잘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뉴스킨에 대한 확신이 안 생긴다? 보상을 미친 듯이 파보세요. 보상을 미친 듯이 파보세요. 제가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폰서님 뉴스킨을 하다가 주변에 고만뒀다라고 절대 뉴스킨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필드에서. 아니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드렸었을 때 제가 똑같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뉴스킨을 그만둔 이유가 있네요. 제가 장담하건대 그분 뉴스킨 보상 절대 모릅니다. 뉴스킨 보상을 안다라면 이걸 그만두는 게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거예요. 저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 뉴스킨 제품도 보지 마시고요. 사업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한 거 아니면 어차피 못 믿으시잖아요. 아무리 우리는 좋다는 것만 얘기할 거니까. 근데 숫자는 변하지 않죠. 바뀌지 않죠. 공식은 바뀌지 않아요. 숫자는 팩트입니다. 팩트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 보상이 주어지는 만큼 나한테 들어오는 거야. 그것만 해결이 되신다면 이 비즈니스에 대한 거를 엄청나게 크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만약에 지금 호기심이 생겼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뉴스킨 어떻게 하는 건데요? 라는 질문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굉장히 심플하게 뉴스킨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부터 하우투적인 부분을 알려드릴 건데 저는 뉴스킨 이렇게 합니다. 이게 저예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다이어리에 가지고 다녀요, 항상. 그리고 처음 보는 분들을 많이 만나면 저는 그냥 이 사진을 꺼내놓고 이야기합니다. 언니, 왼쪽이 저고요. 오른쪽이 접니다. 만약에 어떤 제품이 이렇게 변신을 시켜 놓는다라면 그것도 2달 만에. 언니 이거 사업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사람들이 줄 서서 쓸까요? 안 쓸까요? 저는 이거를 대놓고 질문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언니, 이렇게 완벽하게 바뀌는 일이라면, 언니 저 믿고 쓰세요. 저는 제품 설명 안 할게요.
언니한테 이 비포 애프터를 반드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필드에서 이야기하는 전부예요. 이 사업 첫 번째 핵심, 키포인트. 나의 임상이 있는가? 나에게 완벽하게 비포 애프터가 있는가? 뉴스킨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업을 결정할 때 스폰서가 사장님 전 제품 다 이용해 보세요. 전 제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먹어보고 발라보시는 게 첫 번째 순서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은 아, 스폰서가 나한테 제품 파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비포 애프터 안 나오면 이 비즈니스 하지 마세요. 내가 인생을 걸 비즈니스인데 어떻게 제품 검토 안 하고 저희가 비즈니스 전개를 합니까? 중요한 거는 스폰서는 여러분한테 파는 게 아니에요. 이런 비포 애프터가 나는지 안 나는지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포 애프터가 나죠? 사장님들께서는 지인이 아무도 없어도 1000% 확신으로 들고 뛰실 수 있으세요. 이게 난데 나를 들고 뛰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 남의 임상을 내주세요. 내가 뉴스킨으로 비포 애프터가 나셨다라면 나를 아는 사람을 한번 바꿔봐 주세요. 이분은 저랑 되게 오래된 인연이셨어요. 직장 동료인데 오랫동안 깨져있는 패턴, 식습관으로 인해서 피부에 온몸이 한홍성으로 다 뒤덮였었어요. 몸도 그렇고 등도 그렇고 여드름도 그렇고. 자, 근데 그분이 TR 라인티라고 하는 해독 제품과 그리고 클레 액션이라고 하는 여드름 라인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피부가. 자, 그러면 이게 사업이 되실 것 같으세요? 안 되실 것 같으세요? 많은 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뉴스킨 영업하는 거잖아. 팔아야 되잖아. 아니요. 뉴스킨 유통하는 일은 맞는데요. 팔려 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누군가한테 팔려 나가게 만드는 걸 내가 갖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스킬과 역량으로 팔아야지만 되는 일인가를 검토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꿔줄 수 있는 제품이라면 여러분들 팔려 나가는 도구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걸 꼭 반드시 제품 체험을 먼저 통해서 확인을 해보셨으면 너무나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몸땡이를 바꿔주세요. 자, 왼쪽에 계신 분은 눈, 코, 입이 달리셨죠? 그것도 아주 크게. 지금 상당히 빵끝 왼쪽에는 웃고 계시지만 몸으로. 자, 이분이 TR90라고 하는 그 제품으로 오른쪽처럼 몸이 바뀌었어요. 자, 같은 옷이지만 완벽하게 다르죠. 자, 대부분 이 정도의 살이 빠지면 얼굴이 굉장히 퀭해요. 근데 피부는 더 맑아지고 빵빵해진 거 혹시 보이시나요? 시중에 있는 다이어트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거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몸 안에 어떤 기능이 바뀌길래 이러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반드시 꼭 체크하세요. 그리고 이분 참고로 몸무게 5kg도 안 줄었습니다. 5kg도 안 줄었는데 사이즈가 이렇게 된다는 거 여기에서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반드시 TR라이티는 강의를 또 통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바꿔드리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모습이 오른쪽으로 바뀐다라면 과연 이게 남들이 내가 말 잘하지 않아도 시장성이 있을까 없을까를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저는 제가 저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깊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했었던 책이에요. 이 책은 일본의 그 한 호스피스 그 병동에 있는 그 전문의 의사가 쓴 책인데 1000명의 시한부 판정을 받은 그 환자를 관리했던 분이에요. 근데 얼마나 암울해요? 그 1000명의 환자가 죽을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환자들이 어쨌든 시한부 판정을 받고 자기가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았다라는 그 환경 안에서만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갔었을 때 의사가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 뭐냐면 혹시 삶을 얼마 남겨놓지 않으시고 혹시 지금에 오니까 가장 후회되는 것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그 의사가 했었을 때 그 1000명의 환자가 그 이야기하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25가지가 다 겹치더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만 뽑아서 기록해낸 책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싶다라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해드리는 책입니다. 자, 이 책에 나오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가 있어요. 이 1000명의 시한부가 이야기하는 그 25가지의 죽을 때 후회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냥 25가지가 저는 다 공감이 됐어요. 근데 그중에서 시간 관계상 제가 가장 뼈저리게 마음을 쳤었던 5가지를 제가 뽑았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 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었더라면, 내가 해보고 싶었던 일. 그리고 꿈을 꾸고 그 꿈을 꾸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봤었더라면. 그리고 세 번째, 죽도록 내가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네 번째,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마음껏 떠나봤더라면. 그리고 5번째,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런 거 눈치챘을 수도 있어요. 그래, 인생의 돈이 전부는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돈 많이 벌지 않아도 지금 나름 만족하면서 나는 감사하면서 살 거야.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의 의견을 저는 다 존중합니다. 그치만 제가 한 가지 얘기해주고 싶은, 어떻게 보면 날카로운 팩트 부분일 수 있겠지만, 맞아요. 음, 이 내용에는 엄청나게 돈을 벌어야지 행복했다. 죽을 때 좀만 돈을 더 벌었더라면 하는 문장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저도 찾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혹시 알고 계세요? 이 사소한 것들조차 평생 돈을 버느라 시간을 다 써서 죽을 때 후회로 남는 것들은 고작 이 작은 것들 뿐이라는 것을 혹시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 사소한 것들 다 하고 살려고 노력해 납니다.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한다라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거 사람 끌어당겨서 돈 엄청나게 버는 거잖아. 그거 일확천금 버는 거잖아. 아니요, 여러분. 여기 제대로 할 거 아니면 처음부터 오지도 마세요. 뉴스킨 진짜 만만한 비즈니스 아니에요. 해보면 해볼수록 참 어려워요. 그치만 어렵지만 제가 이렇게 가는 이유는 이 모든 어려운 것을 제가 다 바꿔서라도 얻고 싶은 것들이 뉴스킨 안에는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다 지불하면서 이 비즈니스 인생 걸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적어보니까 너무 사소한 거더라고요. 사실은 딱히 집도 아니었고요. 사실은 딱히 차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너무나 갖고 싶은 명품백 같은 것도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나는 나한테 단지 내가 내 시간을 온전히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면서 쓸 수 있는 그것만 원했는데 웃긴 건 뭐냐면 내가 12시간 일을 하느냐고 평생 그 쳇바퀴 안에 10년 동안 돌면서 저 사소한 거 10년 동안 하나도 지키지 못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앞으로 10년 동안 똑같은 일을 해도 저 지킬 수 있다는 장담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 사소한 거 하고 싶어서 늦긴 합니다. 최대한 빨리 젊었을 때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에 드리는 메시지예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계시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계신지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11시라는 시간이 정확하게 딱 40분이 흘러서 됐거든요. 근데 오늘 이 11시라는 이 시간이 센치해진 시간이죠. 오늘 제가 드린 이 질문들을 통해서 과연 여러분들은 내가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고 내가 무엇 때문에 돈을 벌고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인생의 목적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을까를 한번 누워서 불을 끄고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부족했지만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라도 이렇게 사업을 전달할 수 있게 해서 너무나 영광이었고요. 다음에 저도 또한 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부족한 강의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혀 부족하지 않았고요. 너무 겸손한 말씀이시고요. 우리가 사다리를 한참 올라가고 있다가 그 사다리가 어느 만큼 내가 도달했는지를 살펴보았을 때 내가 가려고 했던 곳이 아니라 잘못된 곳에 기울어져 있는 사다리라면 얼른 다시 내려와야 하는데 오늘 그 위치를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네, 나혜서 사장님은 저희 사업자들에게 항상 큰 가르침을 주는 그런 전문 강사 사장님이신데 오늘은 이렇게 새로운 분들을 위한 비즈니스 세미나를 해주셨는데 역시나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깨우침도 주시고 다시 한번 질문을 화두를 던져주시는 그런 시간이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나혜서 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저희 참가자가 아까